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영, 푸, 러가 삼국 동맹을 맺는다 그랬죠. 삼국 동맹이 아니라 뭐야? 삼국 협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연합국이 됩니다. 연합국이. 그래서 삼국 동맹국 독오이 독오오이 독오오이잖아요. 그렇죠?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이탈리아. 예. 이게 하여튼 그렇게 이제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러시아가 뒤에 가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무슨 혁명이 일어나요?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사회주의 국가가 건설됩니다.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이 전쟁 중에 이 독일한테 진짜 엄청 후드를 맞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독일이 그때 슐리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양면 전선을 구축했어요. 한편으로 프랑스랑 싸우면서 한편으로 러시아랑 싸운다고. 양대 강대국이랑 싸우는데도 전혀 오히려 러시아를 공세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러시아 제국이 이 군대가 좀 후진적이었다는 얘기를 예, 방증이에요. 어쨌든. 근데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독일한테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사람들 민심은 어떻겠어요? 러시아가 상당히 후진적인 그런 좀 나라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은 농로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못 살아. 근데 전쟁 나가서 남자들은 다 끌려가가지고 전쟁터에서 독일군 기관총에 죽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이제 민심이 안 좋아지죠. 뭐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피에이리오리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 짜르 체제에 대한 이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한다 그랬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스는 사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야지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오히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런 거 안 일어나죠. 사회주의 혁명. 오히려 후진적인 러시아에서 죄송합니다.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 혁명, 이제 사회주의 혁명, 또 이제 러시아 혁명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짜르 체제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과 강화 협정을 맺어요. 강화가 뭐예요? 강화도 뭐 이런 게 아니죠.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끝낸다는 얘기예요. 강화 협정은. 그래서 독일 입장에선 뭐예요? 한쪽 전선이 끝난 거죠. 그럼 이쪽 전선을 이제 집중할 수가 있겠죠. 프랑스랑. 근데 이제 영국군도 오고, 이제는 누가 등장하냐? 미국이 등장하더라. 미국이 왜요, 갑자기? 미국이 참전합니다. 미국은 원래 이제 멀로주의 이후에 이제 중립을 선언합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들이 독립하면서 야 우리는 유럽에 대해서 신경 안 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전혀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미국이 참전하는 원인은 뭐냐?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입니다. 유보트라고 하죠. 왜 유보트일까요? 영어로는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서브마린이라고 하죠. 서브마린. 서브가 뭐야? 밑이란 뜻이잖아. 그렇죠? 대양의 밑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유보트는 이제 언더워터 보트란 뜻입니다. 바다 밑으로 간다고 해서 이제 독일이 이 잠수함을 개발에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잠수함을 통해서 이 영국을 이제 공략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막 그 잠수함에서 뭘 쏴요? 어뢰라고 하죠. 어뢰를 쏴가지고 막 이제 배를 격침시키는데 문제는 뭐냐? 무제한 잠수함을 엄청나게 뽑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국을 완전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서양을 건너서 오는 미국 상선들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국을 고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영국으로 들어오는 물자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상선, 미국 민간 선박 가리지 않고 다 박살내니까 미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이 중립을 지키다가 무제한 잠수함 작전 플러스 침범한 사건이라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독일이 이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딜 건드리냐?
건드린다기보다는 이제 멕시코랑 협상을 합니다. 멕시코랑 미국이 이때 원수였거든요. 왜냐? 미국이 남북 전쟁 전에 멕시코를 쳐들어가지고 여러분들 땅을 뺏어요. 어떤지요? 여러분 텍사스 아시죠? 텍사스. 예. 그 저기 뭐야? 텍사스 하면 뭐예요, 여러분? 카우보이. 고기 구워 먹는 거. 바베큐잖아. 텍사스 바베큐. 텍사스 그리고 뉴멕시코 주라고 합니다. 뉴멕시코 이름 지명 자체가 뉴멕시코예요. 왜냐면은 멕시코로부터 뺏었기 때문에 거기는 에스파냐어를 쓰는 그러니까 히스패닉계가 많이 살죠. 왜냐? 거기 땅을 뺏은 다음에 멕시코인들 다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멕시코계가 많이 삽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멕시코 입장에서도 미국이 그때랑 원수니까 독일이 이 멕시코랑 연합을 해가지고 독일이 그 멕시코를 회유해가지고 미국이랑 전쟁해라 뭐 이렇게 부추겨요. 근데 이제 그게 걸리는 거지 미국한테.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 때문에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이 이때부터 이제 세계 최애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영국, 프랑스한테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주고 자기들이 직접 참전을 하는 거야. 미국도 참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공장을 돌리겠죠? 그러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활성화되는 겁니다. 군수공장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미국이 참전하니까 당연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불리하게 되죠. 이게 언제냐면은 미국이 17년도 연합국에 가담한다. 이탈리아는 어떻게 하느냐? 이탈리아는 통수치입니다. 이탈리아는 동맹에서 어디로? 삼국 협상적으로 연합국으로 1915년에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독일이랑 이제 오스만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손을 잡았는데 뭐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이탈리아는 면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나중에 승전국이 돼요. 승전국이. 이탈리아는 승전국이 되더라. 잘 선택했죠. 뭐 이탈리아 입장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러시아는 어떻게 돼요? 러시아 혁명으로 이건 18년. 러시아는 떨어져 나가고 영프랑 독일이랑 싸우는 도중에 그 전에 이탈리아도 또 면을 바꾸고. 그러니까 독일의 패배는 너무 확정된 거죠. 거기다 미국까지 참전하니까 독일이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어떻게? 독일이 항복을 해요. 독일이 먼저 이제 오스트리아가 먼저 항복을 해요. 오스트리아, 오스만, 5가 항복을 하니까 독일 혼자 남죠. 근데 독일 내부에서 이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수병이라는 게 뭐예요? 해군이죠. 독일 해군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렐름 2세가 어떻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망명을 해버립니다. 퇴위하고 외국으로 망명을 해요. 퇴위한 다음. 자, 그럼 황제가 없어졌어. 이제 독일은 제국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될까요? 공화국을 세웁시다. 공화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공화국이 수립되고 그 공화국에서 연합국들이랑 사인을 해가지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18년이면은 세계 지리했던 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죠. 이때 좀 또 이제 웃겼던 게 어디가 뜬금없이 승전국이 되느냐? 일본이 승전국이 됩니다. 일본이 이제 전쟁에서 독일이 항복할 것 같으니 갑자기 독일에다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독일의 조차지였던 산둥반도 지역을 침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둥반도에 대한 이권을 자기가 주장하게 되는 거야, 일본 놈들이. 그래서 이거 중국 사회도 이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일본이 잘 나가니까 일본이 또 1차 세계대전 때 이 유럽이 전쟁통이니까
유럽에다가 엄청나게 이 공산품 같은 걸 팝니다. 유럽이 이제 공장을 뭘로 돌리는 거야? 군수품을 돌리는 거야. 근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은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다가 수입을 하는 거야. 일본이 이때 개 떼부자가 됩니다, 진짜. 일본이 갑자기 급부상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산동반도 지역을 일본이 차지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 중국사 시간에 또 나올 겁니다. 잠깐만 잘라주세요. 자, 우리는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사회주의 러시아에서 일어나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경제적 평등을 중요시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공상적 사회주의에서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 사회주의를 얘기한 막스와 엥겔스는 특히 막스는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은 그 자본주의의 모순 때문에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제가 영국 빅토리아 시대 노동자들의 모습 보여드렸죠. 어디서 잤어요? 관에서 자고 조금 더 돈 없으면은 줄에서 자고 이런 사회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는 게 정말 신기하긴 하죠. 근데 영국의 정치의 모범은 뭡니까? 타협이잖아요. 타협. 응?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투표권, 참정권을 얻어내서 결국 노동자들을 위한 당이 만들어지고 영국은 그런 타협에 의해서 점점 노동자들의 권리가 올라갔죠. 신장됐죠. 근데 러시아는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러시아는 짜르의 체제가 굉장히 뭐였다? 후진적이었다. 짜르의 전제 정치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자, 근데 이러면서 이 짜르의 이 전제정이 이제 흔들흔들 걸리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 일요일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 이제 대중들이 못 살겠다.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했는데 요거를 따당 강제로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아버지 짜르가 우리의 백성들을 어루만져 줘야 되는데 이렇게 죽일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짜르의 전제정이 더 흔들리죠. 1905년에. 자, 그런데 이제 니콜라이 2세가 니콜라이 2세가 그래 여론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 너네 두마라고 합니다. 두마는 뭐예요? 두마가 이제 의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하죠. 근데 이게 됐으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당연히 이거는 명분 허울 좋은 그냥 그 장치고 유명무실한 기관이고 사실상의 입법권이 보장되지 않죠. 그래서 보장을 약속했다. 근데 약속이란 건 언제든지 뭐 뒤집어지기 쉽죠. 제일 못 믿을 게 그 정치인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짜르도 정치인인데 황제도.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야 너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 그쵸? 이런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들의 자유를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데 역시 이런 게 지켜졌으면은 사회주의 혁명이 당연히 안 일어났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도 지켜지지 않아. 근데 그 와중에 어때요? 1914년도에 뭐가 일어나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러시아가 참전했는데 어떻게 돼? 무수하게 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독일 기관총 앞에서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 지속하고 있고 당연히 민심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두 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월 혁명과 11월 혁명.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은 그 원문이나 다른 책에서 보면 뭐 2월 혁명, 10월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 역법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러시아력이냐 아니면 이게 혁명력이냐에 따라서 역법이 바뀌어서 그래. 가난했던 노동자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싫었던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혁명을 일으켜서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소비에트 연방. 네. 소비에트를 드디어 구성합니다. 황제 짜르 꺼져. 짜르는 퇴위시키죠. 근데 니콜라이 2세는 아니에요. 알렉산드르 몇 세였더라 기억하는데 알렉산드르인데 이게 아버지가 똥을 많이 싸놨는데 그 아들이 제대로 그 똥을 치우기는커녕 똥을 더 부풀려가지고 이게 인간적으로는 좀 괜찮았던 황제인데 이제 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죠. 이게 약간 프랑스 치면은 루이 16세 같은 느낌이에요. 예. 까마귀가 엄청 네. 자, 그 다음에 황제 짜르를 퇴위시키고 임정을 구성합니다. 임시정부죠. 네. 아유, 네 글자도 귀찮으니까 두 글자로 좀 줄여봤어요. 한국사에서 임정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한국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임정이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어쨌든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게 17년의 일입니다. 네. 근데 킹 받는 건 뭐냐? 이 임시정부도 계속해서 1차 세계대전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때문에 죽겠어서 일어났는데 전쟁을 계속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놈들도 똑같은 놈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1월 혁명이에요. 11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11월 혁명은 누가 주동자냐? 그 유명한 레닌입니다. 우리 대머리 아저씨 레닌. 그래서 러시아의 정치 지도자들 보면 어때요? 소련의 정치 지도자들 보면 대머리 아닌 사람이랑 번갈아 나타나죠. 레닌 다음은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머리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사람 또 대머리야. 그 다음에 또 아니야. 브레즈네프 대머리 아니고 그 다음에 후르시초프 대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옐친인데 옐친은 머리 있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푸틴이죠. 푸틴은 근데 대머리죠. 한번 보면은 그 옛날에 TV 한번 나왔어. 계속 대머리랑 대머리 아닌 사람들이 번갈아서 이상한 특징이에요. 뭐 푸틴이 죽으면 대머리 아닌 사람이 대통령 되겠죠. 어쨌든 레닌을 주도로 하는 그래서 레닌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볼셰비키파와 멘셰비키파로 나눠집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볼셰비키라고 해요. 볼셰비키는 레닌이 볼셰비키에 속해 있는데 이 멘셰비키는 다수파란 뜻이고 볼셰비키는 소수파란 뜻입니다. 러시아어로. 그래서 이 소수파의 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여전히 전쟁을 지속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끝내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일과 뭐합니까? 단독으로 강화를 협정을 맺습니다. 전쟁을 끝냅니다. 너무 좋아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먹고 살기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걸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 정책을 펼치죠. 신경제 정책이라고. 근데 그 전에 맞아. 독일과 감염병 맺는 건 아니고 자꾸 헷갈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독일과 감염병을 맺기 전에 이 임시정부를 먼저 없애요. 바보짓을 했네 또. 임시정부를 없앤 다음에 구성된 소비에트를 바탕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비에트라는 건 하나의 그 협의회 같은, 말은 연방이지만 협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아니야. 근데 이제 소비에트를 바탕으로 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부가 세워졌으니까 정부에서 경제 정책이든 외교 정책이든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시정부를 없애고 소비에트 정부를 세웠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의사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의회 같은 거 필요 없어. 의회 해산. 이것도 되게 웃기죠? 아니 의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면 근데 소비에트가 이미 구성됐으니까 의회 따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의회라는 것도 짜르가 만든 체제 아니냐. 그래서 의회까지 회산을 시켜버립니다. 사실상의 이 볼셰비키의 독재로 가는 그런 하나의 뭐랄까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독일과 강화를 맺습니다. 이제 정부가 구성됐으니까 독일과 강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게 내전이 벌어집니다. 멘셰비키와 볼시비키의 내전이 벌어져요. 거기다 또 어디냐? 짜르를 여전히 지지하는 그런 왕당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러시아가 그냥 대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독일이랑 강화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신경제정책. 이게 공산주의 혁명을 하다 보니 사회주의 혁명을 하다 보니까 모든 재산 사유재산 없이 국가로 귀속시킨다 하니까 또 어때? 이게 생산성이 안 오르죠. 그래서 신경제정책이라고 해가지고 New Economy Plan 인데 이게 약간 자본주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경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혼란을 수습합니다. 신경제 정책으로. 그래서 내전도 이때쯤이면은 어느 정도 수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혼란이 끝나고 약간의 뭐랄까 평화 또는 이제 안정에 가까운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러시아가 아니야. 나라 이름을 이제 뭘로 바꿉니까? 소련이란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고 했죠. 소비에트는 러시아 말로 연방 이런 뜻인데 연방이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소비에트 연방 줄여서 소련. 근데 영어로 하면 뭐예요? USSR이죠. Union of Social 뭐 사회주의 뭐 연방 그 다음에 R이 뭐였냐? 뭐 하여튼 소련이 성립이 되더라. 소련이 성립이 됩니다. 소련임을 공식으로 선포한 게 1922년도예요. 그 다음도 어떻게 해요? 팽창 정책을 쓰죠. 주변 나라들을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제국이 스탄하는 나라들도 병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몽골 같은 데도 영향을 끼치고. 사회주의 정부 소련이 선포되니까 또 이 사회주의를 어떻게 전파해야 되잖아. 그래서 각국의 민족운동을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코민테른의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소련에서 만든 게 뭐야? 코민테른이잖아요. 코민테른 기억나요? 1학년 때 한국사에서 국제 사회주의 연합기구죠. 꼬민이 뭐야? 꼬민.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꼬미니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회주의는 소셜리즘, 공산주의는 꼬미니즘. 정확히 얘기하면은 공산주의 사회로 나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뭐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가 수립하게 되고 이 소련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주의를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얘네가 들어서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은 벌벌 떠는 거지. 여러분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왕정이 무너졌어. 주변에 있던 왕국들이 벌벌 떨었잖아요. 우리도 왕정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국가들도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서서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서 사회주의 이념이 퍼지면은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럼 자본가들과 그 자본주의의 그런 정치 지도자들은 당연히 벌벌 떨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이제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전 세계가 다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서 싸우게 되죠. 일단은 10분이 남았는데 근데 어떡하지? 오케이, 잘라 일단 잘라.